안녕하세요. 골수에피 퀴즈도 풀고 내 종목 고민, 상담도 하면서 수익 적중해보는 시간, 적중 골수에 관심 종목 진행의 김도원입니다. 자, 뉴욕 증시는 10월에 이어서 11월에도 계속해서 고점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간밤에도 3대 주요 지수 일제히 오르면서 2거래 연속으로 모두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는데요. 다만 종목별 장세가 펼쳐진 가운데 특히 테슬라가 1000달러를 넘어서 주당 1200달러를 돌파했고요. 또 오늘 밤부터 시작된 FOMC 회의에 대해서는 시장이 다소 경계감을 갖는 모습 눈에 띄었습니다. 한편 이러한 뉴욕 증시의 훈풍이 계속해서 저항에 부딪히고 있었던 국내 증시에도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양지수 심리적 지지선을 다시 회복했는데요. 코스피 3000선 회복하면서 현재 1.71%까지 상승 탄력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현재 3031포인트 기록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 외국인이 5거래일 만에 매수로 돌아왔고 기관은 이틀 연속 매수하고 있습니다. 기관 오늘도 5천억 원 이상 강하게 매수해주면서 지수 끌어올리고 있고요. 코스닥도 오늘 1000선 위로 올라서면서 현재 1.23% 상승한 1010포인트 기록을 하고 있고요.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도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 유입되고 있고 오늘 외국인은 선물 시장에서도 강한 매수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에 따라 양시장 대부분의 종목들이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 등 제약 바이오주들이 어제에 이어서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진매트릭스나 SK바이오사이언스 등 개별주들 이슈가 나오면서 수급이 확산되고 있고요. 또 오늘은 모처럼 통신 장비주들의 상승 흐름도 눈에 띄고 있습니다. 이 밖에 오늘 삼성전자가 장중 3%가량 오르면서 72,000원 선까지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와 함께 반도체 소부장주들도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반면 오늘 엔터나 메타버스, 게임이나 콘텐츠들 쪽으로 차익 실험 매물 나오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확실히 반도체주들 움직임 예전보다 자주 좀 눈에 띄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은 또 어떻게 봐야 할지 오늘도 저희와 함께 시장 분석 그리고 종목별 대응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골수의 관심 종목 TV에서도 보실 수 있고요. 또 유튜브와 네이버 TV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참여하고 소통하면서 방송 봐주시고요. 또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저희 전문가님들과 종목 상담하고 싶은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궁금한 점, 그리고 이 종목에 얽힌 사연들 자세하게 적어서 보내주시고요. 또 내가 지금 매수하고 싶은 종목이 있는데 매수가나 전망이 어떨지 궁금하신 분들도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종목 상담은 빨리 보내주실수록 앞 순서에서 먼저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종목 상담 말고도 전문가님들과 함께 소통하고 또 매일매일 무료 주식 정보들 얻어가실 수 있는 방법이 또 있는데요. 바로 노란톡 오픈 채팅방입니다. 여기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으로 찍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QR코드 어떻게 찍는지 방법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적중이나 고수 두 글자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이데일리 TV나 이데일리 온 전문가를 사칭해서 1대1 대화를 신청하거나 오픈 채팅방을 운영하는 일들이 있다고 합니다. 저희 방송 오픈 채팅방은 꼭 QR코드나 문자 링크를 통해서만 들어와 주시고요. 피해 없으시도록 유의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적중 골수의 관심 종목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이데일리온의 대표 주식 고수 이영재 그리고 김상현 전문가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장이 어제는 살짝 좀 찝찝했는데 오늘은 확실하게 반등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볼까요? 네, 어제랑 오늘의 차이점이 뭐가 있을까라고 보면은 외국인의 매수세 정도 차이 납니다. 기관도 어제는 매수를 했고 오늘도 이제 매수를 했는데 어제는 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에 좀 치우치는 뭐 일부 종목들에 집중된 상승이 좀 나타났다는 것에 비하면 오늘도 마찬가지로 기관이 매수를 해주고 있지만은 거기에 외국인까지 매수세를 보여주면서 시장 전체적으로 매수세가 나타나는 이제 흐름이 좀 바뀌었습니다. 이 정도 차이가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럼 딱 타이밍이 외국인이 매수를 하자마자 이제 시장이 좀 바뀌어버리니까 여태까지 하락이 그 외국인 때문이었냐라고 하면은 일부 맞는 말입니다. 외국인들이 우리 증시를 안 사주고 계속 매도를 하고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파는 게 어제 또 말씀드렸던 게 국채 선물도 매도하고 현물도 매도하고 코스피 선물도 매도하고 뭐 우리나라 원화 자산은 거의 다 매도하는 그 형태에서 뭐 오늘은 좀 매수세로 좀 돌아주고 있는데 일단 뭐 특별한 계기가 있냐라고 하면은 딱히 그런 건 없습니다. 그냥 이제 매도를 할 만큼 했다라는 거 말고는 특별하게 뭐 이슈는 없고요.
그래 다만 이제 외국인이 매수를 해주니까 바로 반등한다라는 것은 일단 오늘 장에서 좀 체크를 하고 우리가 충분히 알고 이후의 장에서도 충분히 적용을 좀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장이 뭐 특징주다라고 하면 역시나 삼성전자죠. 삼성전자가 지금 한 3% 정도 올라오고 있는데 이 삼성전자가 3% 오르는 이유를 또 알기 전에 제가 요즘에 계속 이제 NFT나 이제 메타버스 이제 이런 것들을 좀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아마 당분간은 매일매일 뭐 오늘 시장은 오늘 이 종목들의 흐름은 어떤지 매일 좀 체크를 좀 할 것 같은데요. 어제는 일단 뭐 대형 게임주들, 뭐 위메이드, 게임빌, 컴투스 이런 종목들이 좀 끌고 가고 그 다음에 3N, 넷마블, 넥슨, NC소프트 이런 종목들도 같이 반등이 나오면서 게임주들이 끌고 갔다라고 하면은 오늘은 그쪽이 아니고 메타버스 쪽입니다. 어제 페이스북이 지난주에 이제 메타라고 이제 사명을 변경을 했고 그 다음에 오늘은 또 갑자기 미국 증시에서 페이스북의 메타 사명 변경했으니 앞으로 메타버스가 좋다라고 인식이 나오면서 메타버스 관련주들 어제 미국에서 좋으니까 오늘 우리나라에서도 메타버스 관련주들 좋은 흐름이 나와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또 갑자기 삼성전자다 이 얘기가 왜 나왔냐면은 네. 메타버스 하면은 반도체가 많이 필요할 거예요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반도체가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NFT란 메타버스 장이 반도체까지도 지금 이제 확산되면서 반도체도 이제 메타버스가 좋을 때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걸로 이제 같이 가줄 수 있느냐 없느냐. 사실 반도체가 앞으로 업황이 안 좋다라는 전망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시세가 부진했는데 이런 메타버스라는 첨가물 하나만 좀 보태준다고 하면은 이 업황 안 좋았다는 것도 사람들도 그새 까먹고 같이 투자를 좀 할 거기 때문에 아마 반도체도 이제 이런 메타버스에서 같이 좀 진행해 줄 수 있는가. 이제 이것도 오늘 하루는 나타났습니다. 오늘은 미국에서 뭐 메타버스 때문에 반도체 수요 늘어날 거예요. 이런 얘기가 나왔으니까 오늘 당장 수급이 들어오는데 이제 이 수급이 앞으로 이어질 수 있느냐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늘 SK 하이닉스보다 삼성전자가 더 많이 움직이는 이유는 메타버스를 할 때 뭐 컴퓨터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뭐 메타버스 하는 데서 물론 모든 부품들이 중요하지만은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래픽입니다. 그래픽은 이제 비메모리에 포함이 돼요. 근데 SK 하이닉스는 메모리 반도체고 삼성전자는 이번에 비메모리 파운드리까지도 이제 매출을 확장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비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매출 성장에 대한 것을 보고 오늘 삼성전자 수급이 좀 센 거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 본다라고 하면은 뭐 비메모리, 시스템 반도체 관련 종목들도 또 오늘 SFA 반도체도 강한 모습 보여주는데 네. 그에 대한 일환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는 비메모리 반도체도 메타버스로 좀 합류가 되고 이제 거기에 관련 좋은 흐름 나온다라고 하면은 뭐 오늘 뭐 반등 나왔던 시장 분위기 좀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일단 현재 시장에서 가장 큰 테마는 NFT, 그다음에 메타버스다라는 것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장은 확실히 외국인의 수급이 유입되면서 확실한 반등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 NFT나 메타버스 관련주들 어느 정도 조정은 나오고 있긴 하지만 오늘 또 반도체주들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건 역시도 이 메타버스의 모멘텀을 타고 움직이는 것이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이런 점 참고해 보시면서 앞으로 이 종목들에 대한 움직임도 잘 체크해 보시고요. 특히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가 중요한 만큼 이들 종목들이 메타버스 관련 모멘텀 타고서 조금 더 상승할 수 있을지 앞으로의 흐름도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골수에픽 종목 리뷰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은 덕산 네오룩스입니다. 역시 오늘 반도체주들 오르고 있는데 덕산 네오룩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OLED 관련 이슈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5% 정도 오르고 있는데요. 이 종목 어떻게 볼까요? 네, 아무래도 경기가 좀 안 좋아 대형 OLED 관련해서는 계속 이제 수급이 양호하다, 매수세가 양호하다라는 이제 뉴스도 나왔었고 또 추세도 워낙에 양호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말씀드렸던 가격대가 44,600원대 말씀드렸습니다. 차트 한번 보시면은 복기를 한번 해볼게요. 말씀드렸던 데가 6월 2일이었는데 6월 2일 하면 되게 이제 오래된 것 같지만 차트를 보면 사실은 그때가 기가 막힌 매수 타점이 되는 거죠. 차트를 놓고 보면은 이 종목이 이제 소위 말해서 3단 상승을 해주고 난 이후에 눌림목을 줄 때 항상 말씀드리지만 올라갈 때 사는 게 아니고 눌림목을 주고 끌어올릴 때 제일 바닥이 아니고 끌어올릴 때 말씀을 드렸고 사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팔 때도 제일 고점인 76,000원대 파는 게 아니고 이 자리를 찍고 내려오면서 21선을 깼을 때 차라리 66,000원대 차익 실현하는 게 맞다라고 이제 저희가 복귀를 한번 해볼 수 있는데 지금 구간은 57,00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보면은 5만 원대 초에서
오히려 쌍바닥을 찍고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만약에 가지고 계신 분들, 저희가 말씀드렸던데 사서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든지 혹은 지금 들어가 볼까 하시는 분들은 네. 손절가 짧게 잡고 지금도 접근하실 수 있는 구간이고, 가지고 계신 분들이면 이미 수익을 확보해 있는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구간이니까 현재 구간에서도 보유 가능하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좀 쌍바닥을 찍고 좀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신규 매수나 보유 쪽으로 가능하다라는 의견 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 분석과 골수의픽 점검까지 도와드렸고요. 다시 한번 종목 상담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잠시 후에 꼼꼼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 TV뿐 아니라 유튜브와 네이버 TV에서도 함께 보실 수 있으니까요. 이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도 많이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노란톡 오픈 채팅방 활용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요. 이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는 방송 시간 이외에도 전문가님들과 함께 소통하실 수 있고요. 또 매일매일 무료 시황 뉴스들, 주식 정보들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으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QR코드 어떻게 찍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적중이나 고수 두 글자를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 링크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는 또 내일 오후 6시에 있을 온라인 강연에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확실히 이제 금요일 날 오후 4시 할 때보다 수요일 날 오후 6시 네. 하니까 좀 더 많이 들어오시더라고요. 네. 오셔가지고 저희들도 뭐 이제 저희가 노란통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많이 참여해주지 않으신다면 저희도 굳이 여러분들께 무료로 강연을 하는 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실 수 있는 시간을 좀 조정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를 해주셔야 저희도 힘이 나고 또 재밌는 강연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식할 때 수익을 내시려고 한다면 여러분들 자체 스스로도 어느 정도 준비가 돼 있으셔야 됩니다. 그게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정보력이 기관 외국인보다 빠르기 힘들고 또 자금이 기관 외국인보다 많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최소한 기관 외국인들이 사거나 또는 매집하고 있는 큰 손들이 매집하고 있는 종목들을 우리도 선점을 해서 대기하고 있다가 슈팅이 나왔을 때 뉴스가 뜨고 나왔을 때 오히려 차익 시전을 하는 그런 매매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소문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들 항상 말씀드리지만 미리 차트에 녹아져 있는 것들, 재무제표에 녹아져 있는 것들 오늘도 강의를 드릴 예정이니까 내일 오후 6시도 많이 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주식을 할 때 수익을 내는 이유를 만드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귀주가 너무 좋다는 그런 반응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내일도 오후 6시에 온라인 강연이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요. 많이 들어오셔서 여러 가지 정보들 얻어가시고 도움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오전장 시장 흐름 먼저 체크를 해봤고요. 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자 골수의 픽 종목을 확인해 볼 시간입니다. 오늘도 전문가님들께서 열심히 픽해 오신 종목, 퀴즈도 풀어보고 매매 전략도 확인해 보는 시간인데요. 먼저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데일리 TV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상단에 적중 골수의 관심 종목 프로그램 안내가 있습니다. 눌러보시면 총 4가지 카테고리 중에서 맨 마지막 오늘의 추천주로 들어가시면 되고요. 매일매일 그날짜 골수의 픽 게시물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도 11월 2일 골수의 픽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총 6가지 종목이 있고요. 저희가 이 중에서 한 가지 종목을 골라서 오늘의 퀴즈로 출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힌트를 드릴 건데 잘 들어보시고 어떤 종목인지 답을 알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그 정답을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자 보내실 때 정답만 딱 적어서 보내지 마시고 함께 재미있는 사연이나 재미있는 오답 그리고 저에게 해주고 싶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 같이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그런 분들 위주로 5분을 뽑아서 골수의 픽 일주일 무료 이용권 드리고 있고요. 한 분께는 동영상 강의가 담긴 USB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퀴즈 많이 풀어주시고 재미있는 문자도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퀴즈 또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퀴즈는 3번 종목입니다. 코로 시작하는 코 땡땡땡땡 5가지 글자의 종목인데요. 힌트 들어볼까요? 네, 오늘 종목은 한때는 되게 거래가 많았던 지금은 좀 인기가 좀 죽은 네. 이제 그런 종목이고요. 일단 코스닥 시장에서는 7,000원대 지금 거래 좀 되고 있고 오늘은 좀 강보합권에서 7,000원 초중반대 좀 거래 좀 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할 종목이 뭐 주로 하는 일은 뭐 좀 어려운 영어 표현들이 많은데 네. 글로벌 상품 소싱 솔루션 네. 그런 게 있고요. 네. 배송 대행입니다. 네. 그냥 이제 좀 말로 좀 설명 좀 드리면은 여러분들이 뭐 어떤 어플을 이용을 해서 해외에 있는 물건들을 이제 구매를 했을 때 이제 그 구매를 내 집 앞까지 데려오기 위해서 그 중간 과정을 도와주는 일도 하고요. 그다음에 그 물건을 여러분들에서 노출시켜주는 일도 도와주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해외에 어쨌든 우리나라랑 해외랑은 그 가운데 국경이라는 것이 막고 있기 때문에 물건이 왔다 갔다 할 때도 정보가 왔다 갔다 할 때도 어느 정도 좀 제약 사항이 생기는데요. 이제 이 중간에서 조금 더 소비자와 해외 공급자 간의 연결을 매끄럽게 해주는 일들을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뭔가 여러분들이 뭐 해외에 있는 판매자들 뭔가를 뭔가 구매를 했을 때 네. 이거를 또 항상 배송 대행을 또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뭐 해외에 있는 주소지를 입력을 해야 되거든요. 네. 해외에 있는 주소지를 대신 이 회사로 받아가지고 이 회사에서 대신 또 넘겨주고 이제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해외 직구라는 것을 할 때는 꼭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을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뭐 아마존 이런 거 나올 때는 항상 인기 많았지만은 최근에 좀 주춤해지다가 네. 또 이제 11월 달에 보면 또 많은 소비 이벤트들이 있어가지고 다시 한번 좀 보기 좋은 자리니까 오늘 자리도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코로 시작한 5가지 글자의 종목, 해외 직구, 인터넷 쇼핑을 할 때 꼭 필요한 일을 하는 그런 회사다라고 설명을 들었는데 사실 어제 종목 상담을 했었잖아요. 이 맞습니다. 종목. 어제 방송을 보신 분들이라면 또 하나 힌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힌트 들어볼까요? 일단 이제 그 소싱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물류 센터들을 갖고 있어야 되겠죠. 전 세계적으로 이제 물류 센터들을 갖고 있고 뭐 한국도 물론이거든요. 미국, 중국, 동일, 일본, 영국, 그 스페인 이런 이제 각종 여러 가지 국가 7개국의 10여 개의 물류 센터를 확보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 중에 이제 딱 봐도 오늘 이제 종목 이름이 네. 물류센터를 하고 있는 업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뭐 충분히 아실 수 있지 않을까. 이미 뭐 종목 명에서도 조금 느낌적 느낌이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이 되고 네. 닐슨 코리아, 네이버, 카카오, 이베이 등의 데이터 공급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제 어떤 물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를 이제 선호하는지 니즈들을 파악할 수 있잖아요. 네. 요즘은 이제 그런 단어가 옛날보다 조금 들 쓰이는데 네. 옛날에는 지금은 이제 뭐 언택트 관련주라든지 메타버스라든지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은 예전에만 해도 빅데이터라는 표현을 되게 많이 썼거든요. 빅데이터. 그렇죠. 근데 요즘은 옛날처럼 이제 그 단어를 조금 덜 쓰더라고요. 옛날에 이제 네. 뭐만 하면 이게 빅데이터다. 빅데이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요즘 너무 당연해서 그런가요? 그럴 수도 있고 조금 이제 트렌드가 좀 바뀐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되기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요즘 이제 빅데이터라는 표현보다 네. AI라는 표현을 좀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AI, 뭐 광고 이런 그렇죠. 거 할 때. 광고할 때도 네. 옛날에는 빅데이터를 중심으로 해서 거기서 이제 예를 들어 40대들을 통계를 내봤을 때 이런 것들을 선호하더라. 30대들을 통계를 내봤을 때 이런 것들을 선호하더라. 이런 것들을 빅데이터라고 표현을 했는데 네. 요즘 AI라고 표현을 하죠. 많이. AI는 약간 너가 뭘 좋아하는지 내가 알고 있다. 약간 그쵸. 이런 느낌이죠. 근데 그걸 알고 있으려면은 네. 사실 그 나이대라든지 성별이라든지 이런 카테고리라든지 직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기본 데이터가 되고 거기서 많이 이제 내가 많이 이제 클릭하거나 또 봤던 그쵸. 그런 것들을 합산해 가지고 맞아. 표현하는 것들을 AI로 표현하는데 옛날에 이제 빅데이터라고 많이 그런 것들을 토탈해서 표현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네. 이런 이제 데이터들을 아까 말씀드렸던 회사들에 공급하고 있는 업도 하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된다. 코로 시작하는 5글자의 종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이커머스 인터넷 쇼핑과 관련해서 굉장히 다양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 세계 7개국의 물류센터도 있다고 하고요. 또 데이터를 공급하는 그런 일들도 하고 있는 오늘의 종목 코로 시작한 5가지 글자의 종목입니다. 이커머스 관련주로 많이 아셨던 분들 있으실 것 같아서 정답 충분히 또 쉽게 맞추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코로 시작한 5가지 글자의 종목 정답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5분께 골수익 일주일 무료 이용권 드리고 있고요. 한 분께는 동영상 강의가 담긴 USB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퀴즈 많이 풀어주시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1차 힌트 확인해 봤고요. 또 2차 힌트도 잠시 뒤에 드릴 거니까 또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힌트 확인해봤고 바로 이어서 종목 상담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문자는 2748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셀리버리 매수가 7,500원에 비중 10%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올해 내내 정말 하락세가 좀 컸습니다. 오늘 53,300원 정도 기록하고 있는데 지금 추가 매수가 좀 가능할까요? 아마 앞으로도 바이오 종목에 대해서 추가 매수를 해도 되냐라는 질문을 주실 분들이 많을 거예요. 뭐 오늘뿐만 아니라 오늘 이후로 계속 좀 많을 텐데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장이 일단 뭔가 올라오는 것 같아요. 지수가 좀 올라오는 것 같고 요즘에 뭐 게임이나 이런 거 보니까 예전에 BBRG라고 해서 같이 올라갔던 종목들 중에서 바이오 빼고 뭔가 다 반등을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분위기가 좀 느껴집니다. 근데 바이오는 지금 반등이 안 나타나고 있어요. 아, 그럼 혹시 바이오도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하다 보면은 추가 매수라는 옵션을 좀 당연히 고려를 안 할 수 없는데요. 일단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정말 중기, 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추가 매수가 의미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다만 지금 장이 아까 제가 시황 때 말씀드렸다시피 메타버스와 NFT를 중심으로 해서 여기에 또 무언가가 낀다라는 것을 이 톱니바퀴에 좀 하나씩 맞춰지는 것들 위주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근데 뭐 지금 봤을 때 지금 바이오 종목이 메타버스, NFT에 엮일 가능성은 그렇게 높진 않죠. 그래서 지금 당장 뭔가 수급이 들어오기보다는 이 셀리버리라는 회사 내에서 뭔가 자체적으로 좋은 뉴스를 내야 됩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좋은 뉴스가 있냐라고 하면은 저는 그 부분은 모르겠고요. 지금으로서는 이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른다라는 가정하에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추가 매수가 뭐 중기 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의미가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오늘 당장 매수하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제 뉘앙스를 좀 알아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추가 매수를 해도 되는 종목이긴 한데 네. 오늘 하는 게 굳이 의미는 없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고 오늘 할 바에는 차라리 다른 종목을 매수해서 수익을 내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 수익 낸 금액으로 추가 매수를 해도 안 늦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뭐 가격선을 봤을 때도요. 뭐 작년 6, 7월, 8월 달에 한참 5만 원, 6만 원대에서 뭐 횡보세를 보여줬던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가격이면은 뭐 가격대도 사실 추가 매수 나쁘진 않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간적인 측면 고려해서요. 지금 말고 좀 나중에 추가 매수하셔도 괜찮다는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가 매수가 가능한 종목이긴 합니다. 하지만 요즘 시장을 봤을 때 좀 주도 섹터만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는 그런 장세이고 또 제약바이오주가 거기에 좀 포함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지금 바로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좀 천천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차라리 다른 종목을 또 매수하는 것도 괜찮다라는 의견 드렸으니까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7887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RN2 테크놀로지 매수가 19,300원에 비중 7% 대응 전략이 궁금합니다.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이 종목도 5G 통신 장비나 부품 쪽 종목인 것 같은데 오늘은 강보합권쯤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좀 손실이 있으시네요. 이 종목 어떻게 볼까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뉴스에 사시면은 이제 좀 고가에 들어가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5G 부품주를 하고 있으면서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이제 전장 부품이라든지 2000년까지도 이제 부품을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회사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일단 다른 5G 종목들보다는 그래도 흐름이 견조하다고 봅니다. 워낙에 5G가 관련주들이 안 좋았기 때문에 거의 다 하방으로 열려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래도 지켜줄 자리는 지켜주고 있거든요. 차트 한번 보시면은 일단 중요한 구간 441선 장기 이평대 공간에서는 지지를 해주면서 계속 이제 힘은 그래도 모아주고 있는 구간이니까 바로 정리하시기보다는 저점을 깨지 않으면 그래도 한 번 정도 슈팅을 줄 수 있다. 14,500원 정도를 손절가로 잡고 대응을 하시고 목표가는 짧게 매수가가 사실은 제일 고점이거든요. 이번에는 만약에 매수가 이후까지 오면 전고점 인근이기 때문에 정리를 하셔야 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매수가를 목표가로 잡고 손절가 14,500원까지만 잡고 대응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저점에서 지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보유해 보시고요. 목표가는 매수가, 손절가는 14,500원으로 가격 전략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7175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DRB 동일 매수가 8,148원에 비중 6%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전략 부탁드립니다.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이분도 추가 매수 고민하고 계신데요. 오늘 5,640원 기록을 하고 있고 일단 지난달 전 저점 부분은 좀 깨지 않고 있는 모습인 것 같긴 한데 추가 매수 가능할까요?
네, 똑같아요. 아까랑 네. 똑같고요. 네. 조금 DRB 동일 버전으로 좀 바꿔서 좀 이야기한다고 하면은 네. 일단 아까는 바이오였고 지금은 자동차입니다. 근데 자동차 업종이 어제 미국 증시 좋았어요. 테슬라 8% 올라가고 뭐 다른 자동차 업종 다 좋았는데 어제 자동차 업종이 그렇게 좋았는데 오늘 DRB 동일은 왜 0.5%일까? 그래서 이것을 보면요. 어제 자동차 업종이 좋았던 게 미국이랑 EU랑 이 철강 관세 폐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사실 우리나라는 관련이 없죠. 미국이랑 EU랑 사이에 철강을 폐지한 거지 우리나라랑 뭐 EU랑 뭐 철강 뭐 한 것도 아니고요. 우리나라랑 미국이랑 뭐 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미국이랑 EU랑 철강에 대한 관세 이것을 해결해서 미국 증시 좋았던 거지. 뭐 오늘 우리나라에서 자동차 업종이 지금 당장 좋을 만한 이슈가 아직은 부족하고요. 뭐 차량용 반도체가 풀려서 차량 출고가 늘어나서 전체적인 파이가 커진다라고 하면은 물론 같이 좋겠지만은 그 부분도 사실 저도 굉장히 기다리고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은 지금 당장 좀 안타깝게도 나오지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뭐 셀레버리와 마찬가지로 추가 매수를 할 만한 업종이긴 합니다. 거래도 많이 안 나온 상태로 좀 밀려 내려왔고요. 아까 좀 짚어주셨듯이 전저점도 안 깨고 있어가지고 전저점 안 깬다. 그다음에 거래량 없이 빠졌다. 그러면 언젠가는 한 번은 반등이 나올 수 있다. 그러면은 추가 매수는 해도 괜찮지만 오늘 아니어도 오늘은 다른 걸 매수했다가 거기서 수익 내고 와도 늦지 않는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추가 매수 가능한 종목입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하시기보다는 좀 다른 종목 먼저 보시고 좀 천천히 하시는 게 좋겠다는 의견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7853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츠 매수가 12,500원에 비중 15% 전망과 추가 매수 가능 여부 부탁드립니다.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하츠 같은 경우에는 계절 수혜주로도 움직이고 최근에는 또 건설 관련해서 또 수혜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됐습니다. 최근에는 좀 많이 하락을 해서 지금 저점 부근인데 이분도 앞으로 전망 궁금하시고 추가 매수 가능할지 궁금하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실적도 양호하게 올라왔습니다. 2018년에 13억이었던 영업이익이 작년에는 그래도 79억까지 올라왔고 오늘 올해 상반기에 작년에 있는 연간 실적을 다 상회할 정도로 뭐 상반기만 해도 작년 전체에 영업이익이 나올 정도로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최근에 그러니까 요즘 이제 뉴스 좀 들나오지만은 한때 이제 집에만 박혀 있으니까 집에 이제 인테리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수리하는 이제 수요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인테리어 관련주들이라든지 그런 종목들, 건설 관련주들, 건설 자재 관련주들 좋은 흐름을 보여줬고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레인지 후드를 하고 있고 빌트인 기기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 좋은 흐름을 보여줬는데 문제는 매수가입니다. 좋은 흐름을 보여줬을 때 샀다는 게 일단 조금 이제 부담이 된다고 생각이 되고 차트 한번 보시면은 일단 12,500원이면 거의 고점 인근입니다. 고점 인근이고 그 부분이 좀 이제 부담이 되고 다행인 건 현재 구간에서 만약 지지가 된다면은 한 번 정도는 반등을 해줄 수 있는 기술적 자리는 있지만 추가 매수는 조금 부담스럽다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은 지금 어떻게 보면 올라왔던 게 실적도 좋아졌고 또 실적이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 때문에 거기다 플러스 언택트 관련된 테마주로도 올라왔는데 이제는 반대로 생각한다면은 이미 이제 인테리어를 좀 할 만큼 했다라고 뉴스가 나오면서 이제는 실적이 어느 정도 부담이 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인테리어를 저기 이제 그 무슨 뭐 사시사철 뭐 추노으로 하진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번 여기에 대한 수요가 있으면 이제 수요가 좀 줄어들 가능성이 있고 거기도 이제 이 종목 같은 물론 보면 이제 미세먼지 관련주로도 좀 엮여 있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한때 뭐 우리가 미세먼지의 주범이 고등어다 이런 이제 그 뭐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뭐 레인지 후드 관련 업이니까 움직였지만 올해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제 미세먼지 테마로 살짝 조금 발을 빼는 느낌도 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추가 매수는 조금 부담스럽지만은 기술적으로는 일단 하단까지 왔기 때문에 현재 구간 보유는 가능하다. 목표가 12,000원 정도 잡으시고 손절가는 짧게 아까 말씀드렸던 이 저점이 깨지면 일단 정리한다. 9,000원 정도 손절가 잡고 짧게 대응하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가 매수 없이 보유 의견 제시해 주셨고요. 목표가 12,000원, 손절가는 9,000원으로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첫 번째 상담 진행해 봤고요. 이제 다시 한번 오늘자 골수회피 종목 2차 힌트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퀴즈 코로 시작하는 5가지 글자의 종목인데요. 사진 힌트 바로 보여주시죠. 예전에 전문가님께서 이 힌트를 주신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종목인지 다른 종목인지 모르겠는데 이 가수의 이름으로 가수의 이름이다 라면서 힌트 주신 적 있으시죠?
코리아나인가요 혹시?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닌가요? 이 첫 번째 분이 75년생이라고 하시는데 얼굴은 또 모르시나 보다. 대표곡이 눈물이라고 하네요. 어떤 거요? 대표곡이 눈물. 글쎄요, 잘 모르겠네요. 정건 예전에 힌트 주지 않으셨어요? 그랬던 것 같은데. 그쵸? 네. 기억을 상실하셨습니다. 아, 기억나세요? 예. 앞에 한 글자가 있고 네. 저는 이제 앞에 한 글자를 떠서 생각하니까 근데 이분이 이렇게 네. 살이 쪘단 말인가요? 아, 그래요? 옛날엔 더 마르셨었나요? 예, 제가 알고 있는 분하고 다릅니다. 이렇게 그래서 조금 못 알아보셨구나. 왜냐하면 저희 전성기 때 이제 같이 이제 그 이미지 때는 되게 이제 좀 마른 이제 체형이었는데 네. 요즘 이제 조금 나이가 되실수록 이제 조금 이제 몸매 관리가 힘들어져. 저도 이제 사실 나이 때문에 살이 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앞에 한 분은 이제 75년생 가수분이고요. 대표곡이 눈물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분 얼굴을 제가 몰라가지고 사진 찾는 게 좀 어려웠습니다. 열심히 찾아서 넣었고요. 이제 다른 한 분은 2000년생, 이제 걸그룹 있지의 멤버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시청자분들 둘 중에 한 분은 아시겠죠? 두 분이 이름이 같잖아요. 그쵸. 네. 둘 중에 한 명은 아실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 이제 좀 세대 통합 힌트로 약간 준비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두 글자는 이제 또 걸그룹이 나온 만큼 걸그룹의 딱 중간에 서 있는 멤버. 뭐 소녀시대의 땡땡은 윤하다 이런 식으로 그거를 딱 넣어주시면 5글자 완성이 됩니다. 자, 힌트 너무 어렵네요. 어려워요? 왜냐하면 앞에 네. 있는 사진은 앞에 있는 분들은 네. 저희 세대가 알 수 있는 가수지만 저희 세대가 아는 얼굴하고 아, 다릅니다. 그 얼굴이 아니에요. 이게 아닙니다. 제가 이분을 몰라서 그랬어요. 제가 알고 있는 그분이 저는 그래서 네. 이상하다 만약에 이제 이 앞에 이름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코리아나를 만약 가져왔으면 네 분인가 이제 나와야 되는데 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희가 알고 있는 그 이제 이미지랑은 좀 다르고 아. 뒤에 있는 분은 저희 세대에서는 알 수 없는 그러네. 기 때문에 네. 너무 오늘 힌트는 네. 어렵다, 자기적이다. 이거는 이제 거의 뭐 퀴즈를 맞추지 말라는 모종의 음모가 있다. 아니죠. 라는 이제 네. 생각이 좀 들 정도로 어려운 힌트고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앞에 있는 이제 세 글자는 우리나라를 뜻하는 영어의 단어이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네. 뒤에 있는 두 글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뭐 이제 가운데를 뜻하는 영어 단어기도 하고 또 이제 어떤 장소를 얘기하기도 합니다. 물류 땡땡이라든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두 글자를 넣어주시면 오늘 종목 5글자가 나오니까 네. 어려운 힌트를 여러분들이 이런 방해 공작이 있다 하더라도 오늘 네. 또 정답을 맞추셔서 재미있는 여러분의 주식 이야기를 보내주시면은 선착순이 아닙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선착순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께 좋은 종목들 또 노란톡에도 저희가 말씀드렸던 종목들 수익 인증 많이 올라왔는데 종목과 그리고 강연의 영상도 보내드리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저기 우리 댓글에 우리 계신 시청자분들은 다들 아시는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사진을 보고 오히려 두 번째 분은 모르시고 첫 번째 분에 대해서 다들 이렇게 노래 한 곡씩 뽑고 계시는데 기억상실이라는 노래도 있나요? 근데 일단 제 생각에는 그 앞에 있는 그 단어는 네. 일단 그냥 이제 이 종목을 아시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냥 그렇다. 저희 세대에서 알고 있는 외모하고 많이 다릅니다. 다르다, 결국에는. 그렇죠. 네. 왜냐면은 그 예를 들어서 해외에 예를 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소피 마르소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책판침에 소피 마르소는 라붐의 소피 마르소입니다. 그렇죠. 지금의 소피 마르소가 아닙니다. 그렇기 그러면은 때문에 다음에 이제 세대 통합 힌트를 준비할 때 그 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옛날 사진을 찾아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오늘 힌트 5가지 글자 이름 힌트 저희가 사진으로 준비를 해봤으니까요. 여러분들도 추억도 살리시면서 오늘 정답 맞춰주시고요. 또 문자 샵 3772번으로 또 많이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2차 힌트 확인해 봤고요. 또 바로 이어서 종목 상담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확인해 볼 문자는 1307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브레인즈 컴퍼니 매수가 29,000원에 비중 15% 수고하십니다.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는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이 종목은 지난 8월 달에 상장한 IT 소프트웨어 관련 업체인데 상장한 이후에 계속 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26,950원인데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이제 아까 얘기가 나왔던 그 단어들이 필요한 종목들인데 네. 빅데이터, 그다음에 AI 네. 이제 이런 것들을 주로 이제 하는 회사입니다. 지금 당장 이제 모멘텀을 찾으라라고 하면은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필요성, 그다음에 지금 주로 그러니까 주로 서비스를 공급을 하는 것들은 IT 인프라 관리 쪽이 나는데 사실은 뭐 우리가 평상시에 쓰면서
볼 일은 없는 회사이긴 합니다. 근데 이 종목에 지금 29,000원에 이제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신규 상장한 이후로 많이 좀 내려왔고, 그다음에 많이 내려온 이후에 처음으로 이제 반등이 좀 잡히고 있고, 이제 이동평균선 어느 정도 골든 크로스가 좀 나오고 하다 보니 이제부터는 좀 반등 나와서 다시 한번 이제 그때 처음 상장한 이후에 첫 가격에 또 5만 원에 다시 한번 좀 올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것에 대한 기대감으로 매수를 하셨을 것 같은데요. 딱 거기까지입니다. 지금 제가 이 스토리를 또 말씀드린 이유는 지금 혹시 시청자님이 저와 같은 관점으로 이 매수 관점 본 게 아니더라도 이 매수 관점으로 생각을 해보면 답이 보입니다. 이번에 23,850원에 바닥이 잡히고 3만 원까지 반등이 나온 뒤에 추가 상승이 나와야 되는데, 만약에 추가 상승이 안 나오고요, 뭐 23,850원이 깨진다라고 하면은 신규 상장한 이후로 처음으로 바닥이 잡히고 반등한 게 아니고 그냥 빠지는 중에 잠깐 멈췄다 빠져버리는 경향들이 생겨버리겠죠. 그러면 이때는 이제 내 매수 이유가 완전히 탈락을 해버리죠.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손절이라는 결과도 같이 나와야 되는 거고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24,000원 정도는 손절가로 좀 잡고 계시고요. 일단 뭐 전량 손절할 필요는 없으십니다. 뭐 다음번에 이번에 손절하셨다가 다음번에 지금처럼 또 바닥 잡히고 반등 나올 것 같을 때 다시 한번 비중을 높여서 대응해봤다가 또 그때도 아니다. 그럼 그때도 조금 비중 또 줄이고 그 다음에 더 밑에서 다시 비중 늘리고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비중이 엄청 커지지도 않고요. 평균 단가는 좀 점점 내려가고 생각보다 내가 손실을 많이 줄였구나라는 것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저가 이탈 시 비중 축소, 그 다음에 뭐 저가 이탈하지 않으면은 충분히 보유 가능하다는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절가 24,000원과 함께 보유 의견 제시해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3960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DB하이텍 매수가 56,700원에 비중 5%, 좋은 정보 많이 얻고 있습니다. 매도 시점이 궁금해요 라는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오늘 역시 반도체, 또 파운드리 업체죠. 반도체주들 상승세와 함께 오늘 역시 2% 이상 오르고 있고요. 58,800원 기록하고 있어서 지금 수익 중이신데 매도는 언제쯤에 하면 좋을까요? 현재 제가 말씀드렸던 것도 있지만은 반도체가 최근에 이제 어려웠다가 오늘 이제 뭐 한 매우 며칠 10월 말부터 지금까지 이제 반등을 좀 해주고 있는데 네. 대한민국 주식하면서 사실 반도체 종목 하나도 안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워낙 주도 섹터이기 때문에 좋은 종목들 좀 선별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라고 좀 생각이 되고, 이 종목 같은 경우도 파운드리 관련돼서는 아마 대표적인 기업입니다. 중요한 건 이제 이 종목이 올라오기 전에도 차트 한번 보시면 저희도 한번 말씀드렸던 종목이었던 걸로 잘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들 차트를 짧게 키시고 차트를 매매를 하시면은 여러분들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중요한 구간에서 지지를 해주면서 매수 자리를 5만 원대에서 만들어주고 있고, 그 다음에 고점은 한 7만 원 정도에서는 계속 저항을 받고 있는 구간입니다. 물론 이번에 지수가 좀 올라가고 외국인 매수가 들어온다면 충분히 7만 원도 돌파해 나갈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은 되지만은 일단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는 만큼 1차 목표가 7만 원 잡고 그 자리에서 돌파 여부를 테스트 해보는 게 맞다. 그래서 1차 목표가 7만 원 인근 잡고 대응하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DB하이텍 가격 전략 참고해 보시고요. 다음 문자 4040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풍제약 매수가 78,000원에 비중 27%, 진단 부탁드립니다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신풍제약이 2020년 초반대 가격대까지 내려온 상태입니다. 오늘 51,600원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분은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저는 지금이라도 비중을 줄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조금 욕심을 내서 뭐 6만 원, 6만 5천 원 정도까지 기다렸다 비중을 좀 줄이셔도 되는데, 일단 지금은 저가를 확실하게 이탈 한번 했기 때문에 정말 높게 봐도 5만 5천 원 이상만 올라와도 비중 축소를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일단 이게 좀 제일 급하고요. 뭐 7만 8천 원이 못 올 건 아닙니다. 뭐 정말 혹시 몰라요. 뭐 나중에 우리가 위드 코로나를 하면서 나라에서 이제 코로나 치료제다라고 해서 승인을 했는데 승인된 목록 중에 뭐 피라맥스가 있을지 모릅니다. 근데 그러면은 뭐 8만 원, 9만 원, 10만 원 가겠죠. 근데 갈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은 뭐 그게 뭐 임상을 아직도 한참 진행 중이고 임상도 뭐 진행하다가도 중간에 뭐 통계적 의미 찾기 힘들다 이런 식으로 좀 나오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단순히 그걸 약을 좀 기다리고 있는 입장에서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사실 뭐 별다른 진단을 내려드리기보다는 계속해서 저가를 이탈해드리고 약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 이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비중 축소가 좀 시급하지 않나라는 좀 의견을 좀 드리면서 간단하게 마무리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풍제약은 지금이라도 좀 비중을 축소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0524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매수가 16,400원에 비중 25%, 손절을 고민 중입니다. 대응 방법 부탁드립니다.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우주항공 관련주들 이제 누리호 발사 이후에 좀 하락세가 나오고 있고 이 종목도 오늘 13,200원 정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분은 좀 횡보를 하실 때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그래서 16,400원 정도면 사실 못 들어갈 점이 아니라고 생각은 되는데 물론 이제 누리호 발사되고 이제 뭐 절반의 성공. 제가 뭐 그때도 브리핑을 드렸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성공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우주 산업이라는 게 그렇게 한 번에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예를 들면은 이제 어린아이가 이제 기어다니던 어린아이가 일어섰다는 것 자체가 성공입니다. 여기서 뛰지 못한다고 이거를 잘못됐다고 생각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현재 우주 항공 산업들 잘 방향성을 잡고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지 이벤트 소멸 때문에 빠진 것들 좋은 자리가 된다면 잡을 수 있는 구간도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러기엔 실적이 너무 안 좋아요. 그런 측면에서 차트 한번 보시면은 현재 그래도 한 13,000원대 구간에서 저점을 잡아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구간이 깨지지 않는다면은 단기 반등 정도는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자리가 한 17,000원 정도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17,000원 목표가 잡고 대응하시되 현재 구간이 만약에 밀리게 된다면은 실적이 안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세게 밀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13,200원 이내 짧게 한 12,500원까지만 손절가를 잡고 대응하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주항공 관련주들 누리호 발사 이후에 전부 매도할 필요는 없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좀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짧게 대응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목표가 17,000원, 손절가는 12,500원으로 잡아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면서 대응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상담은 이렇게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까지 모두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자 골수에피 퀴즈 정답을 확인해 볼 시간입니다. 오늘 퀴즈 코로 시작하는 5가지 글자의 종목이었는데요. 정답 공개해 주시죠. 오늘 좀 코리아 센터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은 꽤 많이 아실 수 있는 종목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한 번 정도 이제 시세를 주고 소위 말해서 이제 엄택트 시대라고 하면서 한번 시세를 준 이후에 사실은 이제 힘을 많이 모으는 자리들이 있었거든요. 거기서 장이 좀 안 좋으니까 같이 동반 하락을 했지만 중요한 구간 정도에서는 한 6,500원 정도 구간 정도에서는 지지를 해준 다음에 지금 반등을 해주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목표가 9,000원, 손절가 한 6,500원 정도 잡고 대응해 보시면 되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퀴즈 정답은 코리아 센터였습니다. 제시해드린 가격 전략 잘 확인해 보시고요. 자, 오늘도 많은 분들이 정답 문자 보내주셨는데 또 바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자는 1762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코리아 센터 정답 맞춰주셨고요. 힌트가 재미있네요. 힌트 칭찬을 해주셨는데 좀 이렇게 하면은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분의 힌트인지 좀 정확하게 적어주시면 왜냐면 저희가 또 미묘한 신경전이 있잖아요. 전 전혀 없는데요. 저만 있어요? 혼자만의 싸움을 하고 있었군요.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난 이럴 줄 누구랑 알았으면 싸우고 있었던 같이 어울려드릴 걸. 오늘 힌트 어땠어요, 전문가님? 오늘 사실 네. 저는 두 분 다 몰랐어요. 진짜요? 네. 두 분 다 몰라요? 그러니까 그 뒤에 분이 있지라는 건 알고 네. 있었지만은 있지에 그 사람이 있는 건 알겠지만은 네. 얼굴을 매칭을 못해서 둘 다 얼굴 매칭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실패로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자도 바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279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이영주 전문가님, 오늘은 출근하셨네요. 세 분이 함께 하셔야 케미가 잘 맞고 재밌습니다. 그 가운데서 도원 앵커님이 더 빛난다. 이렇게 또 좋은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오늘 출근하셨다고 반가워하시는데요. 월요일에는 제가 쉽니다. 현재 여러분들 항상 이제 매일 한 3년을 하다 보니까 네. 일주일에 하루는 쉬고 싶다. 라는 이제 주식은 하죠. 주식은 하는데 이제 방송은 좀 쉬지만 또 제가 나와야지 또 도원 앵커님이 더 작아 보이죠. 그런 이제 효과도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더욱더 도원 앵커님 빛나지 않나 생각이 좀 듭니다. 어쩐지 오늘 그래서 더 빛났나 보네요. 아까 왜 웃으셨어요, 전문가님?
네? 네.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아무튼 감사하고요. 오늘 오답을 시도해주신 분이 계셔가지고 오답 문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632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볼게요. 코만 빠졌슈라는 문자를 오답을 시도해 주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좀 해석을 해보면 좋을까요? 글쎄요. 예, 이런 이제 저희가 네. 네. 그렇습니다. 요즘 최근에 NFT 같은 관련주도 얘기를 하는데 네. 이제 저는 이제 미술이나 이런 데 조예가 깊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네. 어떤 이제 예술적인 가치를 갖고 그리는 것들 사람들이 가치를 평가하잖아요. 그쵸, 그쵸. 래서 이런 또 어떤 예술적인 가치가 있는데 우리가 평가를 못한 정답일 수도 있습니다. 네. 저는 일단은 평가를 포기하도록 하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의 좀 능력 부족으로, 그렇죠. 아무튼 재미있는 오답인 것 같습니다. 그렇겠죠. 네. 이걸 NFT로 박아가지고 네. 시장에 내놓으면 얼마나 팔리는지 그럼요. 테스트 해보면 재미있는 실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네, 좋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재미있는 오답 시도해주신 거 너무 또 감사하고요. 이렇게 정답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오답들도 보내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또 읽어드리고 있으니까 정답뿐 아니라 재미있는 오답 문자도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여기까지 문자 전해드리면서 오늘 순서 또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이영재, 김성현 전문가님과 함께 즐겁고 알찬 정보 들어봤습니다. 오늘 수고하셨고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방송 중간중간 아래 QR코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휴대폰으로 스캔하시면 노란톡 오픈 채팅방 바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방송 시간 이외에도 전문가님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실 수 있고요. 또 매일매일 시황 뉴스나 주식 정보들 전해드리고 있으니까 참여하시고 또 많은 도움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이 시각 시장 상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민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시황센터 이수민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동안 부진했던 대형주 IT, 제약바이오, 2차 전지들이 반등하는 움직임이 나오면서 시장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놓는 상황인데요. 자세한 이야기는 코스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지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강세 출발한 이후에 상승폭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1.53%대까지 확대해 나가면서 3,000선 회복하는 모습, 3,024포인트 선 지나고 있습니다. 수급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현재 양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특히나 지금 5천억 원이 넘는 물량 담아내고 있는데요. 이 수급을 살펴보시면 외국인 쪽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즉 대형주 위주로 담아내면서 이 코스피 지수의 상승을 이끌고 있다는 점들도 특징인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코스닥 지수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흐름은 비슷합니다. 초반에 이제 1,000선 넘어서면서 강세 출발을 했고요.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1.19%의 상승세 보여주면서 1,010포인트 선 지나고 있는데요. 오늘 코스닥에서 그동안 부진했던 제약바이오들의 반등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쪽도 오늘은 양 매수세가 강하게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관이 300억 원, 외국인이 600억 원이 넘는 물량 담아내고 있는데요. 특히 외국인들이 제약바이오, 2차 전지 관련주들 담아내면서 또 코스닥도 단단하게 받쳐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의 특징주 2차 전지 관련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간밤에 뉴욕에서 테슬라 주가가 $1,200를 돌파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모멘텀들이 있었는데 특히 슈퍼차저를 타사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을 하겠다라는 소식들이 주가를 끌어올리는 데 힘을 줬습니다. 이 때문에 오늘 우리 시장 2차 전지 생산 쪽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소재 쪽들도 함께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와 함께 국보 디자인도 테슬라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점들이 부각이 되면서 2차 전지 관련주와 함께 급등세 보여주고 있다는 점 체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네, 다음으로 반도체 관련주 살펴보겠습니다. 그동안 숨고르기가 길었던 반도체 관련주인데요. 10월에 한국 반도체 수출이 역대 2위를 차지했다는 소식에 오늘은 좀 반등세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삼성전자가 2.86% 강하게 또 오르면서 72,000원 선 흐르고 있다는 게 특징이고요. 간밤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함께 1.59% 상승한 것이 또 여기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SK바이오사이언스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제약 관련된 종목들의 개별 모멘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먼저 노바백스의 코로나19 백신이 인도네시아의 긴급 승인을 최초로 받았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장 초반부터 강세 흐름 그대로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현재 6%대 흐름 보여주면서 23만 8,500원에 체결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진 매트릭스 살펴보겠습니다. 역시나 이 백신 관련주로 묶여 있는데요. 코로나19
코로나19 백신 후보 물질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100% 효과를 보였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그냥 장 시작하자마자 지금 상한가 진입을 하면서 풀리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12,950원에 체결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넵튠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SKT가 카카오의 손자 회사인 넵튠을 메타버스 협업을 위해서 지분을 인수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8%대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이수민이었습니다. 네, 오늘 NFT나 게임주들이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그런 가운데서도 NFT 게임 대장주인 리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장중 마이너스 3%까지 낙폭을 키웠다가 현재 아랫꼬리가 달리면서 다시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모멘텀의 힘 강한 모습 확인할 수 있는데요. 추세 이어질 수 있을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적중 골세 관심 종목 저희가 오늘 준비한 순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